어떤 분야를 너무나 열성적으로 좋아해서 그와 관련된 것들을 모으거나 파고드는 일을 일명 덕질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다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건 아니죠. 너무 한 가지에만 깊이 몰입한다는 건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요. 특히 거기에 시간과 돈을 너무 많이 쓰면 주위 사람들에게 걱정의 말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른바 이런 덕질을 무수히 많이 했던 분이 책을 냈다고 하는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사랑할수록 나의 세계는 커져간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겐 무용한 것일 뿐이더라도 깊이 좋아하고 파고들다 보면 내 세상은 그만큼 넓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마음은 결코 나쁜 건 아닐 것 같아요. 그 좋은 에너지가 나에게도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믿어봅니다. 권미희의 인연인가요? 오늘도 여러분만 바라보고 몰입하면서 가볼게요. 첫널 만나는 날 노란 새송이 장미를 들고 룰루랄라 신촌을 향하는 내 가슴은 마냥 두근두근 생머리 휘날리며 나를 향해 손을 흔드는 너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를 사로잡네 이야애로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내 모든 걸 주고 싶어 너에게만은 내 마음 난 꾸미고 싶지 않아 언제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룰루랄라 신촌을 누비는 내 마음은 마냥 이야애로 여보세요 나의 천사 어떻게 내 마음을 훔쳤나요 괜찮아요 나의 천사 가져간 내 마음을 고이 간직해줘요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내 모든 걸 주고 싶어 너에게만은 내 마음 난 꾸미고 싶지 않아 언제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내 모든 걸 주고 싶어 너에게만은 내 마음 난 꾸미고 싶지 않아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내 모든 걸 주고 싶어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내 모든 걸 주고 싶어 네가 좋아 7월 4일에 보내드리는 권미희의 인연인 가요 첫 곡으로 일기예보의 좋아 좋아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덕질의 경험 있으신가요? 보통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같은 유명한 분들을 좋아해서 깊이 파고드는 분들 많으시고요. 아니면 뭘 모으거나 취미 생활에 몰두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사람마다 빠지는 분야가 참 다양한데요. 그렇게 너무 하나에만 집착하다 보면 주위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그러시죠. 그런데 사실 그런 몰입의 시간들이 그냥 헛된 게 아니라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분을 쫓아다니면서 사진을 찍다가 진짜 사진 작가가 되기도 하고요. 스타를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직접 기자나 PD가 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누군가를 뭔가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건 내 세상을 넓어지게 하고요. 나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요. 마음이 가는 대로 몰두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위에 그런 분들 있어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응원해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청평 관음사 달마공원의 희망을 밝혀주는 해피달마도를 소개합니다. 오랜 수행으로 쌓은 두터운 공력으로 조성한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달마도.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와 성취가 저절로 따라옵니다. 내 마음의 해피 달마. 청평 관음사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 계산 100년의 역사가 빛나는 경기도 최초 불교 포교당 수원사에서 화엄경 봉독대법회가 5월 24일 입제를 시작으로 봉행됩니다.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에 봉행되는 이 법회는 시대의 대강백 여천 무비대종사를 증명법주로 모시고 무비스님이 번역하신 화엄경 정권을 함께 봉독하고 사경하는 장엄한 법회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인류사에 있어서 최고의 사건이고 그 사건을 남김없이 낱낱이 설파한 화엄경은 인류가 남긴 최대의 걸작이다. 부처님이 얼마나 부귀한지, 내 자신이 본래로 얼마나 부귀한지 그 사실을 화엄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화엄경을 열심히 읽기 바랍니다. 보리심을 증장하고 보살행을 실천하는 수원사 화엄경 봉독대법회에 동참하셔서 세상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드는 우리 시대의 보살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접수 010-4200-9670 또는 031-245-9670입니다. BBS FM 권미희의 인연인 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오전 11시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듣기 편한 음악들과 부처님 말씀, 재미있는 코너들로 여러분의 낮 시간을 풍요롭게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잠시 멈춤의 시간, 인연 맺는 시간,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은 인연인가요? 초대석. 오늘부터 인연으로 함께하고 있죠. 7월부터 첫째 주와 셋째 주는요. 코너 속의 코너로 2교시 교양 수업으로 꾸며볼까 합니다. 오늘부터 인연에 출연하셨던 분들 중에서요. 한 번으로는 부족하다, 더 말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모셔서 교양 수업을 제대로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요. 긍정 샐러드의 저자 허정문 박사와 함께 내 감정을 더 단단하고 유연하게 요리하는 레시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코너죠. 오늘의 메뉴 추천 오메추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걱정인 분들을 위해 밑도 끝도 없는 권디의 메뉴 추천 기대해 주세요. 권미희의 인연인가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샵 2842,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과 사진 문자는 100원이고요. 스마트폰에서 BBS 불교방송 앱을 다운받으시면요. 언제 어디서든 라디오도 듣고 엠메시지도 무료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검색창에 BBS 보이는 라디오 치고 찾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권미희의 인연인가요에서는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청취자분들을 위해 맛있는 선물도 준비하고 있어요. 비건 베이커리 더 브레드 블루에서 맛있는 비건빵 6종 세트를 드립니다.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혜성 스님의 노래입니다. 인연 따라 바람 따라. 우리 이렇게 만나기 위해 몇 생을 떠돌았는지 못 만나 그리워서 헤매던 시절 이제는 안녕이에요. 오늘 이렇게 만나는 것이 우연은 아니겠지요. 이 세상 필요없는 우연은 없어. 예정된 만남이에요. 되어서는 안 될 꽃이 따로 없듯이 맺어서는 안 될 인연 세상에 없죠. 은혜의 그 밑장을 풀어버리고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야 해요. 인연 없는 우연 없어요. 인연 따라 바람 따라서 언제 우리가 헤어진대도 어제의 우린 아니죠. 미움도 사랑으로 흘러넘치는 우리는 보살이에요. 진정 당신을 알게 된 것이 순간의 꿈은 아니죠. 이 세상 내가 없는 행복은 없어. 당신과 나 둘이 아니죠. 피어서는 안 될 꽃이 따로 없듯이 맺어서는 안 될 인연 세상에 없죠. 은혜의 그 밑장을 풀어버리고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야 해요. 인연 없는 우연 없어요. 인연 따라 바람 따라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 한 번 맺은 귀한 인연을 더 넓고 깊게 확장시켜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인연의 코너 속의 코너 2교시 교양 수업. 매주 금요일은 인연인가요 초대석 시간, 오늘부터 인연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한 번만 만나서 아쉬웠던 분들, 좀 더 얘기 들어보고 싶은데 하고 서운했던 분들 분명 계셨을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이런 코너 속의 코너, 서브 코너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일명
2교시 교양 수업이고요. 오늘부터 2년에 출연하셨던 분들 중에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분들 모셔서 시리즈로 교양 강의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요. 얼마 전에 나오셨는데 반응이 아주 뜨거웠던 분입니다. 긍정심리학 책 긍정 샐러드의 저자 허정문 박사를 모셔서 2교시 교양 수업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허정문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허정문입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얼마 전에 학기가 끝났는데요. 또 이렇게 교양 수업을 하게 될지는 상상도 못했네요. 네, 다시, 시험지 채점하느라 너무 바쁜 일상을 어머나. 보냈습니다. 네.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시작이다. 네. 지난번에 나왔던 방송 혹시 본방사수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본방도 들었고요. 네. 유튜브도 틀어놨고요. 아이고. 네, 정말 첫 방송이라 어쩜 저렇게 긴장을 많이 했는지 스스로 들으면서 너무 웃겼는데요. 예, 그래도 주변 분들이 우리 진행자님이 편하게 안내를 해주셔서 그래도 잘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피드백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 지인분들 한번 초대할게요. 제가 커피라도 쏘는 걸. 정말요? 네, 너무 영광으로 생각할 것 같고요. 저희도 책 받으신 분들도 참 감사하다고 문자도 오고요. 반응이 참 좋아서 한 번 더 모셨습니다. 자, 앞으로 매달 첫 번째 주 2교시 교양 수업으로 우리 인연둥이님들 만나실 텐데요. 원래 강의할 때도 첫날은 오리엔테이션이잖아요. 앞으로 매달 첫 번째 주 2교시 교양 수업으로 우리 인연둥이님들 만나실 텐데요. 원래 강의할 때도 첫날은 오리엔테이션이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강의하겠다 이런 강의 계획서를 우리 인연둥이님들에게 저에게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학기 처음 시작하는 기분이 물씬 나는데요. 네. 계절 학기인가요? 네, 5번의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는 긍정 샐러드 지난 시간에 설명드리긴 했는데 아무래도 조금 생소하신 키워드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요.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감정들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에 따라 참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네. 해서 그 내용들을 좀 소개해 드릴 거고요. 우리 2회차에는 우리 샐러드를 만들려면 그 재료를 수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일 그래서 중요한 요즘 게 재료다. 네, 요즘 가드닝이라는 예쁜 표현이 막 이렇게 유행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드닝. 네, 우리 마음의 가드닝을 하는 방법 한번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3회차 우리 샐러드 먹으면서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요. 나는 어떤 기질의 다이어터일까? 그쵸. 이 감정과 관련된 4가지 기질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4회차에서는요. 우리 샐러드 만들 때 또 제일 중요한 거 우리 멋진 부엌 가지기를 누구나 소망하시는데요. 맞아요. 내 마음의 부엌은 어떤 도구들로 가득 차 있을지 그 중에서도 기억의 냉장고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기억의 냉장고. 네, 우리 기억의 냉장고 속에 과연 어떤 재료들이 들어있을지 그 기억과 우리 다시 관계 맺는 방법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야. 그리고 마지막 5회차에서는요. 우리 긍정 샐러드의 굉장히 꽃이라고 볼 수 있는 감정의 도식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 다시 대학생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대학원은 아니고 대학생. 네. 왠지 막 설레고 그런데요. 혹시 막 선생님 시험 보고 그러는 거 아니죠? 네. 저 부담스러워요. 저도 이제 시험은 그만 보고 싶네요. 네, 우리 시험 없이 한번 편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에는 긍정 샐러드를 만드는 것이 왜 감정 다루는데 도움이 되는지 좀 말씀드려 보려고 네. 합니다. 긍정 샐러드의 핵심은 우리 감정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하는데 핵심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관점이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과 관점만 바꾸어도 과연 감정이 바뀔까?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준비했고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현대인들은 돈도 없고 시간도 없잖아요. 맞아요. 다 네. 부족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중요한 트레이닝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정신적 에너지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태도 바꾸기는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을 바꾸는 요소라고 해요. 그래서 이 태도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현대 심리 치료는요, 굉장히 다양한 관점으로 변화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게 벌써 세 번째 물결까지 우리에게 다가와 있대요. 그 세 번째 물결이 오늘 말씀드릴 이 관점, 네. 태도를 바꾸는 것이 마음에 굉장히 건강하다, 이런 관점이었는데요. 첫 번째 물결과 두 번째 물결이 뭘까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네. 그건 우리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긍정 샐러드는 이런 관점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물결의 핵심은 바로 수용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우리 인연인가요 시청자 여러분께는 마음 챙김, 수용, 받아들임 이런 키워드들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아요. 네, 알아차림 이런 용어도 참 맞습니다. 많이 네, 쓰고요. 무언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심리학에서는 굉장히 특별하고 핵심적인 방법으로 급부상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는 심리학에서 부정적인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들을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초점을 맞췄다면 네. 이 태도의 치료들이 급부상하기 시작하면서 그 부정적인 경험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건강에 이득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예. 마치 우리가 샐러드 안에 들어있는 재료를 편식하지 않고 균형 있게 받아들일 때 건강해지듯이요. 네. 이런 수용적인 관점은 우리에게 지혜를 일으키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삶을 굉장히 유연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저는 우선 이 태도를 바꾸면 우리 마음도 바꿀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늘 네. 마음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마음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또 그런 지혜를 깨달음을 얻고 뭔가 행한다. 아주 좋은 하나의 팁인 것 같은데 네. 자, 오랜만에 강의를 들으려고 하니까 살짝 이제 약간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잠시 이쯤에서 쉬어갈까 하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동안 자, 여러분들도 마음을 조금 비워놓으시고 머릿속으로도 수용, 태도 어떻게 이게 잘 버무려지면 맛있는 샐러드가 될까? 우리에게 건강한 샐러드가 될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허밍 어반 스테레오의 노래 듣겠습니다. 샐러드 기념일. 너가 맛있었다고 했던 쌀국비 샐러드 맛있어서 또 먹고 싶어 너가 좋아했던 것들을
허밍어반 스테레오의 샐러드 기념일 듣고 왔습니다. 자, 코너 속의 코너. 오늘부터 2년 2교시 교양 수업. 오늘은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심리학 박사이자 긍정 샐러드의 저자 허정문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요,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감정을 분명히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막 끼어들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요? 네, 오늘 주제인 이 수용적인 태도의 알아차림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끼어드는 것도 우리의 마음의 습관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습관을 조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 수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용을 하게 되면 우리 마치 호수에 이렇게 돌멩이가 하나 떨어져서 이게 잔물결이 자꾸 일어날 때 그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면 우리 어떻게 그걸 좀 다룰 수 있을까요? 자꾸 돌을 던지거나 뭔가 물결을 가라앉히려고 이렇게 손을 대면 네. 더 많은 물결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 생각이 불편해서 손을 잡고 대게 되면 갑자기 그 생각들이 굉장히 더 커지게 되고요. 네, 그로 인해서 불편한 생각이 자꾸만 일어나는 습관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불교에서는 이걸 두 번째 화살의 비유로 사용하기도 하죠. 첫 번째 화살은 제가 말씀드린 돌멩이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스스로의 생각으로 계속해서 자신에게 날려대는 그 화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괴로움을 다루는 첫 번째 방법이 이 첫 번째 화살을 맞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알아차림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마음이 만들어내는 괴로움을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잠시 멈추고 두 번째 화살을 장전을 안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아. 네. 그런데 그 과정이 사실은 쉽지는 않죠. 그래서 맞아요. 수용은 반복적인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라고 네네. 말씀은 하는데요. 저도 거의 10년 동안 이 수용을 어떻게 연습해야 될까? 네, 매일매일 연습을 하면서 잘 안 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그 과정을 많이 거쳤는데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구나. 그리고 나는 잠시 불편할 수는 있지만 내 마음을 스스로의 의지로 조절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계속 상기하는 그 사실 자체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마음이 떠올랐을 때 그렇게 되뇌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거예요? 네, 이 되뇌임 자체가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 명상 처치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이 전문적인 수련을 하시는 분들과 다르게 우리 현대인들은 사실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네, 자극도 그렇죠. 굉장히 많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좀 붙들어 메어줄 수 있는 좋은 어떤 그 앵커라고 해야 될까? 이 닻이 좀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이 말을 하게 되면 그 말 자체가 생각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마음을 그 좋은 생각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수영 기반 치료를 통해서 마음이 좀 건강해지신 분들의 실제 사례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있고요. 네. 네, 원체 네. 많은 이제 논문 자료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는 우리 스트레스가 만들어내는 우울이나 불안 같은 여러 가지 작용들을 굉장히 완화시켜 줄 수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이 수용 기반 치료가 굉장히 좋은 점은 어떻게 보면 이전에 우리가 지금 온라인상에서 막 다루고 있는 마음 다루기 방법들은 굉장히 어렵나요? 어떤 접근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뭐 부정적인 기분을 긍정적으로 바꾼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그런데 사실 우리가 뭐 출근을 해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는
쉽게 없앨 수가 없죠. 내가 그렇죠. 상사를 갈아치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네, 그러니까요. 내가 아침에 출근을 안 할 수도 없는 그것도 노릇입니다. 일하다가 중간에 병원을 갈 수도 없고 맞습니다. 쉬러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수용 기반의 치료는요, 이렇게 내가 쉽사리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최소화시킨다는 점에서 굉장히 현대인에게 유용한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런 태도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유연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경험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게 만들므로써 우리에게 지혜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그 지혜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 심리적 자원을 구축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증거들이 많이 네.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제가 어느 한 곳에 일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원래는 굉장히 친절하신 분인데 오늘따라 저한테 막 짜증 거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제 마음속에서는 왜 나한테 갑자기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화가 나도 똑같이 짜증을 낼까? 화를 낼까? 막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그럼 이럴 때 수용 기반 치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제가 어떤 것을 되뇌이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수용 기반 치료, 네, 단어 참 어렵게 네, 느껴지는데요. 어려워요. 네, 그 불교식 표현으로 알아차림한다라고 음, 말씀하셔도 네. 거의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 우선 그 부정적인 경험을 일단 확산되지 않도록 두는 것. 네, 그게 일상에서는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우선 그 느낌 자체를 화가 났네, 짜증나네, 저 사람은 왜 그러지? 네, 계속 네. 1시간 동안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보통 시작을 하냐면 이런 나쁜 생각이 머릿속에서 들었네. 이런 불쾌함이 있네. 이런 불쾌함은 나쁜 거지. 라는 인식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내 안에 이런 감정이 올라온 이 자체를 나쁘다라고 제가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 이후의 반응들이 부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반대로 생각하고 있죠. 그 마음이 일어났음을 네가 알라고 하는 거죠. 알아차려라. 네, 그러면 우선 그 마음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네, 확실히 그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될 수 있겠죠. 네, 내가 그냥 아는 것이니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제가 먼저 알아차렸어요. 첫 번째 단계가 지금 나한테 이런 불쾌한 감정이 올라왔어. 이제 알아차렸어요. 그 다음에는 스텝이 뭔가 방금 알려주신 것처럼 되뇌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태니까 저는 그래도 참아보자 이렇게 되뇌일 것 같아요. 저 성격상 참자. 근데 이것보다 좋은 되뇌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올라왔을 때 사실은 참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굉장히 나쁜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견뎌야 될 상황이 이 나쁜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근데 오히려 관점을 호기심으로 좀 전환시켜 보면 어떨까 싶어요. 호기심이요. 네. 지금 분노가 올라왔네. 이 아, 분노의 느낌은 어떤 거지? 오늘은 얼마나 확 머리가 아파졌지? 얼굴이 얼마나 화끈거리는 거지? 좀 분노와 함께 어떤 생각들이 올라왔지?를 호기심 있게 바라보는 것. 네. 물론 그렇게 바라본다고 해서 지금 내가 관찰한 지금 생각이나 감정이 긍정적인 것으로 변하거나 의미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그렇게 호기심 있게 바라봄으로써 이 경험에 대한 후속 반응은 전혀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찰자의 입장으로 잠시 또 맞습니다. 시선을 전환되는 거네요. 네, 관찰자의 입장이 되면 아까 제가 마음의 주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내가 그 부정적인 감정을 참고 있으면 그 부정적인 감정에 계속적으로 연쇄적으로 내가 반응하는 존재가 되거든요. 네네. 그것에 따라가야만 하지만 호기심 있게 들여다보는 그 순간 내가 그 다음의 반응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저 사람에게 오늘 나의 불쾌함을 한번 표현해 볼까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저 사람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봐. 오늘은 내가 잠깐 참았다가 이후에 한번 물어봐야겠어. 혹은
아, 오늘은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내가 잠깐 마음 챙김을 하고 오늘을 그냥 하루를 건강하게 보내야겠어라는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네. 여러분 저처럼 짜증만 내지 마시고 참지도 마시고 이렇게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을 한번 그럴 때 가져보시면 좋겠네요. 자, 저희 노래 한 곡 더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석준의 웃어요.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삶은 힘들다고 하지만 항상 힘든 것은 아니죠. 가끔 좋은 일도 있잖아요. 웃어요, 웃어봐요. 모든 일 웃어요, 웃어봐요. 좋은 게 좋은 거죠. 외롭다고 생각 말아요. 혼자 살다 혼자 가는 거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이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웃어요, 웃어봐요. 모든 일 잊고서 웃어요, 웃어봐요. 좋은 게 좋은 거죠. 외롭다고 생각 말아요. 혼자 살다 혼자 가는 거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이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웃어요, 웃어봐요. 모든 일 잊고서 웃어요, 웃어봐요. 좋은 게 좋은 거죠. 살아가고 미워했던 많은 일들이 다시 돌아올 수 없지만 그냥 그렇게 왔다가 그냥 이렇게 네, 오석준의 웃어요 듣고 왔습니다. 아,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을 조금 더 알아보고 싶어요.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은 하나는 배웠어요. 관찰자의 입장에서 뭔가 호기심 있게 어떤 나의 감정을 바라보자. 그러면 다양한 대안들이 또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하나 알게 됐고, 또 다른 거 또 있을 것 같아요. 가르쳐 주세요. 오늘 이 시간 처음에 우리 진행자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말로 되뇌이는 것이 도움이 될까? 네.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무엇을 되뇌일까?
잘 생각해 보면 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3가지 정도의 이 되뇌임 문구를 스스로 정해 두었는데요. 네. 최근 가장 인기 있게 활용되는 이 심리학의 방법들이자 그 기원이 이 불교에서 좀 기원한 요 생각 문구들을 제가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알려주세요. 첫 번째는 마음과 챙김과 관련되어 있는 문구를 스스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 권미님도 부드럽게 등을 기대고 한번 눈을 네. 부드럽게 감고 따라 해보실 수 있을 것 드디어 같아요. 이 시간이 왔군요. 네. 네, 기댔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오늘 내 마음을 다스리는 첫 번째 문구는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경험할지 선택할 수 있다라는 문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경험할지 선택할 수 있다. 이 문구의 의미는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딱 하나, 내 마음만은 어딘가로 지향할 수 있는 큰 힘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산란한 느낌이 드실 때 네. 이 문구를 마음 속에서 한번 반복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문구를 준비해 봤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자애롭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자애롭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다. 이 문구는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기 비난의 성향들을 조금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는 문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가혹하게 스스로를 대하는 세상 속에서 네.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부터 시작해서 대학생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님들 그리고 양육자님들까지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이 굉장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못했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편한 느낌을 가장 먼저 쓰다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납니다. 네. 그것이 불교의 자비심의 개념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심리학에서 최근 가장 유행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인 자기자비라는 컨셉의 하나의 문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이렇게 제공한 어떤 관점에 의해서 많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삶의 목표, 비전 이런 것들이 네. 그 또한 나를 스스로 너무 많이 제한시키는 것 같아서 나는 여기서 끝이야. 나는 결국엔 이래서 안 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사실 불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가진 존재들이잖아요. 네. 근데 심리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연하게 변하고 성장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람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마지막 문구는 우리는 무한히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네, 이런 가능성의 문구들을 마음속으로 반복해 주시는 것. 네, 이것이 오늘 설명드린 내가 내 삶을 바라보는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태도를 바꾸는 것이요. 감정이 일어났을 때 우리 뇌가 지글지글 끓으면서 굉장히 감정의 뇌가 빨갛게 달아오른대요. 네. 그런데 이런 태도들이 우리 감정의 뇌를 좀 식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참 놀랍게도요.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세상을 바라봐야지라는 것들을 내면에서 좀 동기화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뇌가 네. 그 생각과 관련된 정보들을 모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그것을 망상활성 체계라는 부위가 담당하는 역할이라고 해요. 이 부위, 있어요 그 부위가? 네, 망상활성체라는 부위가 있는데 이 부위는 주로 이제 각성을 하거나 주의를 조절하거나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네. 이 부위가 이 전전투엽이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것과 관련된 정보를 모으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오늘처럼 내가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아, 그렇지. 그래도 오늘 감사할 것, 의미 있는 것, 그리고 지금 내가 주의 기울일 더 중요한 것들에 자꾸 그것이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데 나는 못났어. 저 사람은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맞아요.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남들보다 못하지? 라는 생각, 관점을 계속 가지게 됩니다. 확장이 돼요. 맞습니다. 나쁜 생각이. 그러면 우리의 뇌가 굉장히 자동적으로 그런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도 조절해주고요. 우리 마음이 정보를 모으는 방식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관점을 한번 바꿔보시는 거 너무너무 유용하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무섭네요. 네. 나쁜 점은 계속 더 커진다고 생각하니까 얼른 좋은 쪽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요. 지난번에 박사님 나오셨을 때 0093님께서 질문을 보내주셨었어요. 네. 갱년기, 마음이 많이 우울하고 슬퍼요.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좀 답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네. 갱년기 참 저는 직접 경험할 수는 없지만 네. 저희 어머니 그리고 이모님들이나 주변 가까우신 분들이 갱년기로 인해서 괴로움을 경험하시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우울하고 슬프다고 하셨는데요. 그 우울함과 슬픔이 꼭 이 갱년기에는 따라와서 우리를 너무 괴롭게 정말요.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갱년기의 호르몬 체계가 변하게 되면요. 그 자체가 우리 스트레스 호르몬 축인 HPA 축이라는 이 축 자체를 흐트러뜨린대요. 그래서 스트레스 그래요? 호르몬이 실제로 더 많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어머나. 네. 어쩐지 저희 어머니께서 갱년기가 시작되셨을 때 다른 사람 같은 거예요. 화가 맞죠. 날 일도 아닌데 화를 막 내시고 그래서 이게 호르몬이 참 신기하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다뤄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인터넷에 네. 딱 검색해 보시면 명상을 하세요. 이렇게 네, 되어 있는데요. 네. 네. 우선 첫 번째 그 호르몬 반응, 그 몸의 반응에 우리가 한두 번씩 반응하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몸과 마음이 상호작용하기 시작하면서 몸이 더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네, 참 괴로운 경험이지만 그 괴로움에 여러분이 호기심을 조금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괴로움을 키울 것 같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괴로움이 더 커지지 않게 방지해주고요. 네, 그 몸의 괴로움과 마음의 괴로움을 약간 분리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반복해 보았던 이 문구들을 마음속으로 조금 반복해 보시는 것, 네,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갱년기가 오게 되면 또 하나 일어나는 굉장히 나쁜 마음이 뭐죠? 나를 비난하게 되는 마음, 그리고 이 비난이 결국에는 번집니다. 어디로 번지냐? 밖으로 번져요. 타인에게. 맞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누군가를 비난하게 되는데요. 네. 네. 이 공격적인 마음을 조금 다뤄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때는 자신의 외모나 능력, 성격 등에 대한 굉장히 폭넓은 자기 비하가 일어나게 되고요. 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게 자기 개념 자체, 자아 정체성 이런 것에 지금 뭔가 좀 이 균열이 좀 일어나고 좀 흔들리게 되는 단계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수치심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기도 수치심이요. 네, 그래서 어머나. 나는 결국 지금 이래서 안 될 것 같아. 네, 나는 지금 못할 것 같아.라는 그런 느낌들로 번지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지금 두 번째 문구, 네. 나를 좀 스스로 자애롭게 대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친절하게 대하자. 이 셀프 컴패션, 자기 자비의 어떤 트레이닝으로 네. 자기 스스로를 계속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오늘 계속 거듭해서 나오는 이 네. 말의 중요성이 굉장히 큽니다. 말은 생각을 반영하게 되는데 이 생각은 감정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리고 이 감정은 행동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노트에 적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나한테 하는 말. 말.
야, 이 바보, 아. 너는 결국 안 될 것 같아. 너는 이래서 이래 뭐 이런 나쁜 맞습니다. 말. 심리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우울증 환자분들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 굉장히 냉혹하다는 걸 나는 멍청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어머, 어머. 없어요. 네. 그런 말을 우선 발견하시고요. 이 자기 비난적인 언어를 처음에는 굉장히 좀 낯간지러워하세요. 그런데 이걸 좀 부드럽고 자비로운 자신만의 언어로 바꿔보십시오. 아. 그래도 너는 최선을 다했지. 그래도 너는 누군가에게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야. 너는 그 자체로 의미 있고 존중받을 수 있어. 라는 그런 자비로운 언어들을 네. 활용하게 되면서 이런 내면의 거침들이 조금 잠잠해지실 수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훈련이 좀 필요하겠네요, 사실. 훈련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요. 네. 의외로 우리 마음은 내가 이렇게 마음 먹지 않으시면 의외로 효과가 빨리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훈련을 열심히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 아. 라는 마음 때문에 의외로 효과를 뒤쪽으로 미루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냥 편안하게. 그냥 편안하게 그래. 내가 지금 마음을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해봐야지라고 했을 때 일어나는 작은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놀랍게도요. 내가 지금 주의 기울이고 인식한 것이 지금 내 마음을 구성한대요. 그것이 아. 가장 중요한 것이래. 네, 그래서 네. 아주 작은 것이지만 거기에 포커스를 딱 맞추는 순간 그것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좋긴 한데 결국에는 요만큼은 별론데 역시 트레이닝이 많이 필요하겠어라는 마음을 먹게 되면 그것에 포커스가 가기 시작하면서 안 다른 좋은 쪽으로. 효과가 또 마음에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효과를 빨리 보시려면 그냥 이 순간 이 시간에 충만한 것, 네. 충실한 그냥 것이 가장 진심을 다해서. 맞습니다. 가장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다 제가 이렇게 너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튀었네요. 아닙니다. 효과 중심적인. 아, 그렇군요. 오늘 제가 오늘 박사님과 이야기하면서 꼽아본 키워드는 우선 감정을 호기심이란 단어가 참 좋았고요. 네. 그리고 말이 생각을 만든다라는 게 말의 중요성. 그래서 알려주신 구체적인 방법이 세 문장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세 문장을 우리 인현동인님들도 노트나 어디 예쁜 종이에 적어두시고 벽에 딱 붙여놓으시고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읽어주시거나 화가 날 때 이럴 때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면 참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요. 오늘부터 2년 2교시 교양 수업으로 함께 했는데요. 박사님 네. 어떠셨나요? 첫 시간이었어요. 네, 지난 첫 시간보다 더 떨렸던 것 아, 같아요. 네, 더 떨렸지만 오늘도 역시 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함께 마음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 인연둥이 님들을 위해서 저도 이 세 가지 문구를 그 앞에 주어를 인연둥이 님들로 바꿔서 매일매일 기도하듯이 한 번씩 꼭 이렇게 기도하듯이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인현동인님들도 한 달 동안 이제 한 달 후에 우리 박사님 또 모실 건데요. 한 달 동안 오늘 배운 것들 잘 실천해 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만났을 때 숙제 검사를 한번 네.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문자도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허 박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군종병이 된 이유요? 이왕 군대 가는 거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신앙심을 지키면서 군복무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군종병에 지원했습니다. 장병들이 저에게 의지할 때, 신앙심이 더 깊어질 때, 낯선 상황, 힘든 환경에서 군종장교와 함께 활동하면서 저도 더 성장함을 느꼈습니다. 신앙심을 지키며 군복무가 가능한 자아실현과 성장을 위한 통로 군종병. 군종병 지원 요건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복무와 신앙을 함께 군종병.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권미기의 인연인 가요 금요일 순서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요, 제작진과 청취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신전신 플레이리스트 심플리로 함께 할게요. 자, 오늘의 메뉴 추천 오메추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 준비한 메뉴는요, 바로 갈치 조림입니다. 양념을 밥에 이렇게 싹싹
비벼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아무튼 든든하게 여러분도 함께 꼭 드시고요.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끝곡입니다. 양하영의 송악사 들으시면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월요일도 우리 인연 쭉 이어가요.